자, 언론에 도움이 없을 때 이슈를 부각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언론이 호응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언론이 떠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언론에 뜨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뭐 부정선거 아무리 외치고 어쩌고도 언론에서 입 싹 닫고 있으면 하나 소용없어요. 조그만한 거 하는 것도 언론에서 부각만 한번 딱 시키면 엄청난 문제로 변질이 돼버린다. 그래서 언론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활동을 하면은 언론들이 나를 취재를 합니다. 항상 이 언론의 속성이 그거예요. 좋은 기사를 찾는다는 거. 좋은 기사를 찾는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원 할 때도 저는 지방 언론 기자들한테 절대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저는. 다른 의원들 줍니다. 10만 원, 15만 원씩 그 당시에 봉투 줘요. 저는 한 번도 안 줬어요. 왜? 내가 의원 생활을 잘 하면은 자기네들이 취재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기사를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이 영상으로 그 의정 생활하는 거죠. 국회 가면 국회 양쪽에 그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화면이 큰 거 2개 있죠. 근데 우리나라 의회에서 그런 영상으로다가 발표를 하고 의정 생활을 하는 건 아마 모르면 몰라도 제가 제일 처음 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는 빔 프로젝터가요. 얼마인 줄 아세요? 빔 프로젝터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제가 썼던 앱슨이. 그 전에 그게 없으니까 제가 뭘 들고 다냐면 OHP라는 거 있죠. 위에다 필름, 필름 깔고서 보여주는 거. 그거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처음 썼어요. 뭐 국회건, 뭐 시의회건, 구의회건, 뭐 어디건 제가 제일 처음 썼어요. 그거 신문에 딱 나왔어요. 기자가 그걸 찍어서. 그 자료 화면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하고 났더니 우리 의원들이 저 때는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뭐 잘났다고 그거 가지고 하느냐. 그런 소리 직접 하더라고요.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야. 영상 처음으로 제가 그때 그걸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빔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제가 지원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70 몇 년대에 최고 많이 해준 사람이 50만 원 해줬어. 그래서 500만 원짜리 빔 프로젝트를 제가 구했어요. 그때만 해도 강의하는 사람들 빔 프로젝트 거의 안 썼습니다. 우리 전병호 선생님도 그때 아마 빔 프로젝트가 있어야 쓰지. 없어. 저는 그거 하나 사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끌고 다녔어요. 그 무거운 거. 이만해요. 이만해. 얼마나 무거운지 차도 없지. 저는 또.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 처음으로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하면은 기사를 내준다니까요. 제가 우리나라 통장들 2번 이상 못하도록 막아버렸잖아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처음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청계천에서 그 도깨비 시장 있잖아요. 청계천에. 예. 거기서 250만 원에 중고 샀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 상당히 네, 굉장히 그걸 빨리 사갖고 하셨네. 그 지역민들한테 음, 제가 그때 노원 그 교통안전공단 노원 자동차 검사 소장할 때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 돈으로 사서 그 매주 수요일 날 4시부터 6시까지는 그 지역민들한테 이제 교통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고 그랬죠. 검사부터 소장하면서 고객들하고. 잘하셨네. 매주 수요일 날. 그 일부러 그것도 가서 한 250만 원 주고 샀죠. 또 네. 시설도 거기다가
이 햇볕 가리는 그런 장치 같은 거 음, 그거 전부 제 돈 갖고 했어요. 그것도 네, 봉사하려고. 굉장히 선각자시네. 그래서 그렇게 지역에서 잘 하면은 언론이 자연히 따라 붙습니다. 돈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언론의 도움이 없을 때 이슈를 부각시키는 방법이 뭐냐? 응? 글을 쓰고 기록으로 남겨라. 우선 글을 쓰고, 그러니까 신문사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투고하라는 거예요. 저기 제가 자랑 한번 더 할게요. 네. 저는 저 91년도부터 91년도에 그때 부산일보, 부산 음, 근무하는데 부산일보에 칼럼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음, 네, 그 부산 KBS 나가서 이제 왕종근 씨하고 아침 방송을 했고, 음, 네, 그랬는데 깜짝 놀란 게 음, 그때 당시는 부산일보가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이렇게 인터넷도 된 것도 아니고 음, 한 15년 있다가 거기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음, 지금 제가 부산일보 쓰고 제 이름을 딱 치니까 그때 홈페이지가 없을 때인데도 그때 썼던 그 칼럼 같은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음. 그게 입증을 시켜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어, 그때는 홈페이지도 없었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3,000편을 무료 칼럼을 유명신문에 한 3,000편을 썼습니다. 지금. 예. 대단하시네. 무료로 다 그것도. 그 얘기가 뒤에도 또 이제 나옵니다. 얘기하신 것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그 옛날에. 그래서 종이 신문에 독자 의견과 투고를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문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검색할 때도 조선일보나 어디 그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검색 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에서 이벤트를 하는 거죠. 뭐 1인 시위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거리에서 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춤을 추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이벤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에 관심을 끌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네, 모임에 가면은 그 카메라가 그 단상에 있는 발표자들을 주로 비치고, 또 꼭 비춰야 되는 게 어디예요? 청중이죠. 청중을 반드시 비춰줍니다. 그런데 청중 자리에 앉으면서 카메라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카메라에 비칠 사람. 제일 나올, 앞자리에 앉은 사람. 예, 앞자리에 앉는 사람, 그리고 반응을 크게 하는 사람. 반응을 크게 네. 하는 사람. 리액션이 큰 사람. 예, 뭔가 남다른 짓을 해야 돼요. 이쁘든지. 예, 이쁘든지. 남하고 아무런 특징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절대 카메라 안 비칩니다. 그 사람 뭔가 남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기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이게 저는 이제 그걸 알으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좀 특이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찍습니다, 저를. 그러면 나오죠, 거기에. 교수님은 어떻게 특이한 행동을 하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뭐 여러 가지요. 이제 그런 호감이 많이 가는데요. 예, 상황에서 예. 아주 그냥 그러면서 아주 그냥 거기를 완전히 거기에 집중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손도 저기 안 하고 손도 이렇게 좀 올려야 돼요. 응? 올려야 되고 고개도 끄덕끄덕 해야 되고 표정도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청중을 찍을 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남다른 사람한테.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앉아서 그냥 해볼래 하게 앉아 있으면은 안 찍습니다. 잘생기면 찍죠. 예? 잘생기면은. 잘생기면은, 인물이 훤하면은.
그 덕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잘생겨도 찍죠. 미녀가 있어도 찍죠. 찍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런 거 단체적으로 할 때는 미디어에 관심을 끌 행사를 한다는 거죠. 뭐 나와가지고 막 진짜 비보이가 막 와서 춤추고 막 해보세요. 그거 안 찍을 기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행사할 때. 근데 요번에 보니까요, 그 어디서 이제 그 회사나 이런 데서 행사하면 연예인들을 많이 데려가잖아요. 가수들을 많이 데려가고.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요, 회사에서 그런 유명 연예인들을 못 데리고 갔대요. 그게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맨날 데려오는 거예요. 왜 저 C급들 데려오느냐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걸 해설을 하는데, 그런데 좌측 우파들, 보수들 집회 한번 갔다가 한번 찍혀버리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그러니까는 16급들은 안 한대요. 안 간대요. 그러니까 회사 행사나 어딘 단체 행사에 16급들을 못 데려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데요. 겁나서. 묻든지 말든지. 사적인 대화자리. 사적인 대화자리는 요거는 조금 이제 요거는 뒤에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사적인 대화도 항상 정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딱 봤을 때 상대방한테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첫 인상은 2초 만에 판단된다잖아요. 그리고 점심을 사겠다면 응하라. 점심 사겠다 그러면 가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적인 자리가 마련되잖아. 그러면 사적인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은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떠들지 말고 상대가 말을 많이 하게 하라. 항상 상대가 말을 많이 하게 하라. 자, 이 가장 훌륭한 대화술은 듣기 하고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3대1. 3대1? 황금 분할은 제가 볼 때는요, 10으로 칠 때는 7대3 정도. 상대방이 7을 얘기하게 만들고 나는 3만 얘기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혼자 다 떠들잖아. 상대방이 얘기할 시간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그 사람은 상대방한테 호감 못 얻습니다. 절대 못 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끔 만들고 나는 조금만 하라는 거죠. 내가 혼자 다 떠들면은 그 사람 절대 나한테 호감 갖지 않습니다. 상대방한테 말을 많이 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사적인 대화를 가지면은 감사 편지를 보내라. 이런 건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사적으로 대화를 하고 점심을 먹었으면은 반드시 나중에 감사 인사를 보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당신이 폴라이트하고 카인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서 점점 주위에 인식이 되면은 나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면 나중에 그런
선거에 나가도 내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알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참여하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우리 두 가지 했습니다. 참여하라. 그리고 말을 하라. 그래서 질문을 해라. 그리고 이제는 알리라는 거. 이제 나라는 존재도 알리고 내 의견을 알리라는 거.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오늘 같이 공부하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많이 알리는 요것을,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참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독자 투구에서 이제 신문 같은 데 언론에 넣을 때는 250자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넘으면 평론이라 생각하고 당신의 글을 무시한다. 그리고 원하는 주제를 쓰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포함시켜라. 항상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고 반만 사실이거나 가짜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거기서 망신당하고 더 이상 나를 상대도 안 해줍니다. 항상 사실에 근거하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일은 부당합니다. 이런 비난, 불평은 피하라는 거야. 그리고 사실만 제시하라는 거야.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신문사는 좋은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신문사는 나한테 반응을 보이고 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고 정확한 사실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비난 불평은 삼가하고 사실만 제시하라. 이게 500자, 700자면 신문에 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내용의 칼럼을 여러 신문사에 보내려면은 그들에게 맞는 기사를 보내야 함을 생각하고 약간씩 다르게 수정해 보라는 거예요. 서로 틀리게. 신문사에서 이럴 수가 있대요. 이걸 여기에만 공유하는 거죠. 우리한테만 주는 기사죠. 이게 그거 딴 신문에도 똑같이 보냈습니다만 그 신문이 그걸 실어줄까요? 안 실어줄까요? 안 실어주죠. 딴 데 똑같이 나가는 건데 내가 왜 실어? 그래서 항상 이 버전은 여기서만 공유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을 예화를 들 때도 딴 예화로 들고 서로 틀리게 해줘. 그러면은 그것이 나가서 발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두 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지. 똑같이 해서 이거 다 같이 똑같이 내주십시오 하고 내보내면 한 군데도 안 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원서 쓰기 이거 있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이거 공부하면서도 저도 공부가 참 많이 됐어요. 참 우리나라 젊은이들 이런 식으로 진짜 교육시킬 수 있다면은 진짜 진짜 훌륭한 정치인들 만들 수 있겠구나. 우리 젊은이들을. 참 안타까워요. 이런 공부가 진짜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한중에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고 아니면 같이 나눠야, 이거는 우리 꼭 같이 나눠야 봐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들 혹시 있나요?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끝내죠.